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월의 거의 마지막 주. 이 다음 주가 지나면 7월입니다. 벌써 6월이 6개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 우리 현장 온라인 회의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마 수요일 날 마지막 두 주의 강의가 업로드가 됐을 거고, 다는 혹시 뭐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는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거를 이제 마무리 또 하는 또 그런 입장에서 뭐 두 주짜리 강의를 다 듣고 뭐 공부 좀 하고 와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는 그 마지막 주는 아니더라도 그 전주 것까지 공부하신 내용들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또 긴 장정이었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이 공부를 이제 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부터 저랑 함께 하신 분도 있고 또 3월에 오신 분도 있고 또 5월에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또 오래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 그 부분이라 뭐 지난주와 달라졌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어, 강의를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여러분들은 생각의 어떤 변화 또 뭐 같은 뭐 느낀 것도 좋고 전반적인 좀 한 6개월을 돌아보면 그 전과 후, 그러니까 작년 뭐 12월까지의 나의 어떤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 또는 방법에 대한 생각, 또는 나의 위치에 대한 어떤 생각과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한번 함께 이야기도 해보면서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체험 프로젝트를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들으면서 느꼈던, 함께 하면서 느꼈던 어떤 부분들, 뭐 좋았던 점도 있을 테고, 뭐 좀 아쉬운 점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심탄회하게 같이 한번 이야기 첫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 나온 질문들 중에 그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찌됐건 이렇게 내가 큰 목표를 세우고 이제 동기부여 하면서 가는데 이 짧게 짧게가 바로바로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 동기부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줌의 제목도 이렇게 올렸는데 빨리빨리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그 성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서 지난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 있길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설 한 편이라면 그 소설 한 편을 내가 분석한다, 뭐 정리한다라고 친다면 그거는 긴 호흡이다. 그러니까 내 전체 공부보다는 짧지만 작품 하나로 놓고 본다면 짧지 않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게 뭐 몇 시간을 들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길다고 본다면 그거를 쪼갠다. 소설 한 편 분석하더라도 쪼개서 그 하나를 내가 어떤 부분, 단락이든 뭐든 내가 그거를 분석했다라고 하는 요거를 단기로 잡으면 어떠냐. 장기를 한 편에 시면 시, 뭐 소설은 소설 한 편을 장기의 동기부여하는 목표라고 본다면 짧다면 단락으로 쪼개서 그걸 내가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제목을 붙이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점검하다 보면 조금은 그런 짧게 짧게 동기들이 조금 쌓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하나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역시 뭐 내가 뭐 한 챕터, 한 단원의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를 길게 본다면 그거를 쪼개면 짧은 한 소 제목들이 되겠죠. 뭐 이론서라면 그것도 공부를 한 후에 정리를 한 후에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좋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상대가 없어도 된다. 내가 인형을 놓고라도 볼펜 하나 들고 내가 공부한 조그만 부분을 설명해 본다. 그러면 내가 요만큼 이루고 있구나. 내가 요만큼은 요 부분을 잘 모르고 요 부분을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가면서 단기
짧은 동기부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 이게 떴나? 안 떠나? 이거 뭐지? 떴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거요? 아 이게 뜬 거야? 전체 화면 가운데 화면. 여기? 아니 여기? 요거 요거? 사진창에 사진. 가운데 요거? 네 그거 역시 그래서 모르면 배워야 돼. 이거 혹시 뭐처럼 보이시나요? 벽. 벽입니다. 벽. 아니 이게 벽이라고 벽지. 벽지에다가 여기 문 옆에 벽지에 빈 벽.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요게 뭐라 그러냐면 칠판 시트지. 그러니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뒤에 자국 안 남고 이렇게 뗄 수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라 그러죠? 아쿠아 초크. 그러니까 이제 요 하얀 분필 말고 약간 물 초크처럼 물로 지우는 그 분필 뭐 그런 거. 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야. 가로 뭐 1점 뭐 이 세로 뭐 여기 뭐가 쓰여 있는지 글씨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써 있죠.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리학 주의해 놓고 1, 2, 3, 4 해놓고 소제목 해놓고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죠. 둘째가 고3이야 지금.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칠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공부한 내용을 써보고 싶다는. 근데 그 말을 아이한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만 했지. 그냥 알아서 해라. 네 먹거리는 네가. 그래서 무슨 이런 공부를 시킨다거나 무슨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 얘기를 좀 합니다. 항상 니네 얘기만 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 했어요. 제가 고생이다 보니까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가족 시 읽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떤 작품들을 좀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 지난 후에 이제 주말쯤에 저녁에 식사하고 모여서 각자 읽은 작품에 대해서 한번 넌 어떻게 읽었냐? 아빠는 이렇게 읽었어. 너는 어때? 이렇게 해서 이런 소통. 뭐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어 점수 잘 맞으라고 국어 3등급 나와 3등급. 그럼 1등급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송호는 지 새끼도 못 가르치면서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저런 수능 강의처럼 할 수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읽고 이해하고 좋아했으면 좋겠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뭐 언어 국어 3등급이지만 아빠가 국어다 보니까 좀 뭐 국어로 또는 문학으로 내 아이가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문학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 어떻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까? 근데 지 엄마는 수학 선생이에요. 근데 문과기 때문에 수학 공부 안 해 이제. 그렇지만 똑같아요. 수학 점수가 아니라 수학으로 세상을 난 몰라 그거를. 너무 궁금해요 그게. 그렇다고 내가 모든 과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수로서 왜냐하면 수학은 수로 온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되게 거만하거든. 저랑 논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나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는 주의자고 아내는 수로 모든 세상을 설명하는 거다. 그럼 이제 문과와 이과대 문과의 어떤 그런 격돌 논쟁 내가 모르는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이해시켰으면 좋겠는 거야 아이를. 그게 우리의 교육이지 뭐 다 1등은 나왔어요. 우리 애는 막 어디 스카이 갑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요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이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벌써 고3까지. 저는 1등급 다 맞지 못해도 더 훨씬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지만 그건 나의 믿음일 뿐. 세상은 여전히 수능 성적 1등급
인재들을 원하니까. 거기서 뭐 또 손해보고 피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 제가 11년을 하고 왜 퇴직을 했을까? 그리고 저는 대안학교를 진짜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안에. 도대체 그 안에 명함은 무엇일까? 바깥에 있을 때는 밝은 줄만 알았어요. 그 너무 좋은 줄만 알아요. 공교육이 있으니까 정말 시체들을 생산하는 곳, 정말 문제 푸는 기계들만 생산하는 곳. 이게 내 꿈이 아니었는데 저곳에 가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들어가서 아이들과 이제 함께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어두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학교만 들어가면 여러분 현장에만 가면 막 내 인생이 갑자기 막 바뀌고 막 정우성 같은 친구들 막 이정재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막 꽃다발 그런 일은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일도 벌어집니다. 근데요, 정말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수능만 끝나고 뭐 이 고3만 끝나면 대학만 들어가면 정말 그런데 정말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모든 게 다 파라다이스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걱정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진짜 교육이라는 게 뭘까를 벌써 24년째 제가 99학년도에 학교에 현장 공기밖에 들어가면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 벌써 4년 5년 아직도 답을 확실히 찾은 건 아닙니다. 저희 아이를 에밀처럼 키웠어요. 에밀이라는 거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루소의 에밀처럼 키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큰 울타리만 쳐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력을 갖추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잘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큰아이는 이미 대학에 오래 진학을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부러워. 맨날 술 먹고 뭐 잔디밭에 뒹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여기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큰애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쥐가 이걸 하나 해달라. 그래서 붙여줬더니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뭐 게임기 사줘. 나 뭐 1,000만 원짜리 게임기 사줘. 그럼 내가 파 묻어버리죠. 거꾸로. 아들 개념 아니. 그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나 뭐 좀 답답한데 뭔가 좀 설명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지원하는 거야. 네가 졸업할 때까지만. 제가 딱 약속한 게 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도와준다.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라. 아빠도 맨 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 아빠가 재산이 얼마든 뭐 조금 쥐꼬리만 거 있지만 아빠 죽을 때 다 쓰고 갈 거야. 다 쓰고 남는 건 세상에 다. 내가 그걸 다 받아서 결국은 나 혼자 잘나서 잘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 환원하고 갈 거니까 너는 니들은 니들의 삶을 살아라. 라고 사실은 방치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더니 이게 너무 조그마다는 거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해요. 이제 또. 너무 조그마다. 답답하다 좀. 나는 칠판이 좋겠다. 그럼 이제 또 토론을 했어요. 조금 이거. 야, 방 안에다가 이런 분필 칠판 같은 거나 이런 거 아무래도 떨어져요. 근데 방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괜찮은데 그런 좀 걱정되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잘 닦고 이렇게 뭐 청소기로 하겠다고 해서 일단 이동식 이렇게 칠판을 샀습니다. 아직 얘가 못 봤어요. 얘가 일주일 만에 학교 집에 와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무슨 어디 무슨 엄청난 무슨 뭐 학비를 드리는 무슨 막 그런데 아니에요. 저 시골 저 김제에 있는 저 시골 여기서 뭐차 타고 가도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시골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왔다가 일요일 날 다시 내려갑니다. 그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혼자서 전철 타고 KTX 타고 버스 타고 내려서 또 갈아타고 그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다 던져놔도 저는 못해 사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혼자 어디 가라 그러면 멀리 가라 그러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차도 못 쳐보고 그때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있잖아요. 옛날 폰. 그러니까 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14살짜리 기차역에서 별의별 뭐 라면 먹다가 기차 놓치고 14살짜리가. 근데 지금 벌써 6년 7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어디다 던져놔도 정말 두려움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고. 이게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답답한 건 그냥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외워야 해. 이것만 해.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사회에 나와봤더니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점수는 좀 나왔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제가 말로 했던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 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단기적으로 두 가지를 다 잡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고 모르고 있는 건 뭔가를 확인하는 건 설명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면 써보는 거예요. 자꾸 무슨 시험을 풀어야 돼 무슨 여러 문제를 막 이런 생각 많으실 겁니다. 문풀 문제 뭐 여러 명 묶어 모아가지고 모의고사 그 10명 거 모아고 풀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딱딱딱 공부했던 것 작품이라면 소설이라면 시라면 한 편 들고 내가 정량을 들고 설명해. 보고해도 좋아. 그런데 잘 모르면 설명이 안 돼. 내가 억지로 자기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벌써 이미 들어요.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거야. 누구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그 작업을 지금 6월 달부터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안 써도 좋아요. 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노트북도 있고 뭐라 그래 이렇게 패드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나 6월 칠판이야. 이런 거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다 공부할 내용을 한번 쫙. 근데 다 하지 말고 쪼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내가 그래서 하잖아요. 설명이 되잖아.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 이게 단기 동기부여. 근데 하다가 중간에 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다? 아 이거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1챕부터부터 끝챕부터까지 안 해도 좋아요. 잘 알고 있는 내가 항상 애매한 게 있어. 어떤 개념, 어떤 이론이든 어떤 작품이든 그럼 그거를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면서 뭐 다이소든 어디든 이런 시트 되게 싸더라고. 진짜 저렴해. 그래서 하나의 예예요. 그냥 벽에다가 해도 좋고 어떤 장소가 있음에도 좋고 그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방에다가 시트 하나 붙여놓고 내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내가 공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좀 단기 동기부여도 되고 또 메타인지도 되고 이렇게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이어서 그냥 우리 각자 이야기들도 한번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또 회원님.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답을 어떻게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의나 점점 이렇게 배우는 문학적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답으로 풀어내야 할까는 고민에 여전히 빠져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번 수업 때 이제 교수님께서 작년 강의를 올려주셨다고 했으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지언정 시험에서는 이걸 한정된 시간 안에 풀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조금 오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가 이거를 문학적인 이해를 하려면 이걸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체감하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시험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풀어지려면 그게 그러면 내가 체득하는 것과 그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게 동시에 된다는 건데 그럼 그거는 이제 저는 그게 결합한 결과가 당연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한테 당연해진다는 게 답을 쓰기는 쉬워질지언정 그걸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또 이게 유효한 방법일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교수님은 국어 문학으로 이제 사람을 설명하고
그 아내분께서는 수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저 또한 약간 이제 세상에 비구조화된 문제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구조화된 문제나 비구조화된 학문, 비구조화된 수업들을 조금 더 제 나름의 방식과 규칙대로 구조화해 나가는 게 그 당연함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를 잘 잡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고 조금 더 생각이 깊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예라님. 저는 이번 주는 알고 있던 작품이 꽤 하나 해가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조금 돌아봤는데 뭔가 예전에 교수님 수업 방식을 따르기 전에 제 스스로 했던 것들을 그냥 했구나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걸 그 작품을 다시 봤을 때 사실 이게 내가 봤었나 싶기도 했고 실제로 그때 봤던 작품들을 여기 와서 수업 때 다시 했는데도 다시 그 작품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보니까 제가 제목만 봐도 하나하나 내용이 이렇게 딱 기억이 나는 걸 보고 아 지금까지 그래도 뭔가 좀 잘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집에서 혼자 했으려는 강의도 미루고 잘 못했을 것 같은데 나와서 하니까 아 이 정도라도 했구나 그래도 그래서 아 현장에 나오는 게 즉각 나오는 게 나에게 좀 동기부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문풀에 들어가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좋은 깨달음 감사합니다. 네, 수빈님. 네, 저는 요즘에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근육도 좀 떨어지고 더구나 부담감은 커지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위험이 다시 들어서 병원에 대한 대부분 왔고 약쪽에서 처음 받고 하면서 그 2주 조금 이제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힘들었는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 약간 예상했겠지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의지하면 그때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다시 컨디션이 괜찮아져서 다시 힘내서 마음을 잡고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9년이 지났으니까 7월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위험 잘 또 이렇게 회복 잘 되시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니은님. 하기 전 사실 저는 원래 운동하는 나이가 나면 여든이었는데 후에 제일 요즘 뭔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지? 운동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했었는데 체력 프로젝트 하면서 4개월 동안 이 문학 내 영역을 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사실 하나에 집중하면은 여러 개를 같이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문학을 하면서 다른 과목들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조금 무너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가면서 좀 골고루 잘 분별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문학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좀 많았었어요. 훌륭한 그런 변화였다고 생각을 잘 하셨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연님. 일단 교사가 되기를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완벽한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으로 말을 해야 그게 맞는 거고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뭔가 제가 공부를 할 때 평소에는 그냥 눈으로 읽었다면 그 말로 설명해보는 기회를 받고 실제로 노트북에다 정리를 해본 습관을 가지면서 제가 말하는 거나 제 말로 표현하는 거,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거에 좀 더 거부감이 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옛날에는 그냥 제가 외운 거 토대로 그냥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말하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준비를 해놓지 않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습관이나 그런 능력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점을 되게 높게 저는 평가했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것도 크게 또 깨달아 주셨어요. 하여튼 또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회원님. 전체적으로 수업을 받았을 때 좋았던 점은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이 다들 뭔가 등산의 일각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전문을 읽으니까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 전문을 읽었어도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니까 이게 우리가 문학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구나. 그리고 또 문학과 굉장히 앞으로도 쭉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크게 느꼈고요. 아쉬웠던 점은 중간중간 컨디션 관리가 안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체력적인 면으로도 노력을 해봐야겠다 느꼈습니다. 음. 자, 좋은 또 깨달음. 앞으로 또 좀 변화, 또 아쉬운 점 또 변화시켜서 좀 나아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스승 교배를 마시고 1월부터 6월 2년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돌아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올드해서 공부를 했던 게 고3 때도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얻은 것도 있지만 건강이라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잘 안 아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길렀다고 하더라도 이번 반년 동안만 감기를 4번 넘게 걸렸더라고요. 거의 막 2달간 감기랑 계속 함께했던 적도 있었고 그 정도로 아 내가 지금 뭐 체력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보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구나 라는 거를 뭔가 체감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라는 고민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겪는 또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이야기 나누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 아픈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미님. 고전을 공부하면서 현대랑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랑 고전을 완전 분리시켜버리고 고전은 더 지루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5월에는 더 안 됐던 그 현대랑 엮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잘 엮여져서 지금 제 상황이랑 밀접하게 느껴지니까는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분석을 잘 해왔나? 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좀 했는데 많이는 못했던 것 같고 그렇게 매주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지난 시험에 지난달에 나보다는 오늘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무의미하다는 걸 본인도 알지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때는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많은데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다. 내가 한 공부가 유의미하다. 그리고 또 유의미하게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모의고사를 갔다 온 느낀 게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이랑 그때 아무튼 시험이라 생각을 하면은 아는 것만 나와라 라든지 아는 것만 잘 쓰고 나오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딱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일단 작성 조건 보고 어떻게 뭘 풀려고 하는지 보고 맞는 답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훨씬 덜 무섭더라고요. 뭔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답을 그대로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요구하는 걸 찾아보면 되니까 그런 겁이 좀 덜 나서 내가 조금 작년보다는 잘 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수 채점을 해보면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실망했어요. 그러나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그런 지점을 잘 겁먹지 마. 근데 겁먹지 마 한다고 겁먹거든요. 뭐가 보여야 진짜 보이면 겁을 안 먹게 되는 거지. 그런 분들은 또 잘 실망하지 마시고 점수 안 나왔더라도 이렇게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무실 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느낌을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요즘 드라마 졸업이라고 다들 혹시 아시나요? 네, 드라마 졸업이라는 게 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네, 표상서 선생님이라는 이제 네,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무료 문학 강의를 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광수의 이제 무정이라는 작품을 또 가르치시고 또 이제 1900년대 이제 한국의 문학사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경험을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조를 가르칠 때도 보통은 이제 학원가나 뭐 혹은 이제 학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가르치는 현장에서 그냥 사조는 이러한 그냥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왔어라고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수업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거기 배우분께서는 이제 사조를 그게 생각의 흐름이다라고 해서 생각할 사라는 말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옛날 이제 선조들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그 시대와 그 시대 속 인물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이거를 배워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돌려서 정말 본질을 찾아가며 공부할 수 있게 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또 이광수의 무정을 가르칠 때도 단순히 막 이제 막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삼각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평이한 그런 뭐 단편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큰형의 비밀 일기장 근데 그 비밀 일기장에는 삼각관계 뭐 성현과 이제 영채와 같은 그런 두 이제 그 여자를 중심에 두고서 그 내적 갈등을 겪고 고뇌하는 그런 뭔가 비밀 일기장을 몰래 내가 훔쳐본 것 같은 그 형식의 일기장을 그런 듯한 느낌으로 자기가 소설을 읽는다면 훨씬 이 무정이 지닌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런 이제 작가와의 호흡도 소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삶의 내면화를 시켜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무료 강의 속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얻고 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늘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한 수업을 진짜 할 수 있게 먼저 저희가 배우고 나중에 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정말 실제적인 그 영상으로 마주하니까 더 이렇게 연계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참 의미 있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보면서 느낀 점은 뭔가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제품 분석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걸 조금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 경험에 대해 좀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이 답안을 작성할 때 어쨌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소설 본문을 정말 나의 언어로 재구성을 하고 요약해가지고 그거를 나의 말로 풀어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잘 하려면 정말 작품 분석에서 내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석했던 그런 힘이 바로 답안을 작성하는 힘으로 연결된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역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 번 실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기출을 볼 때도 이제 발문을 보면 딱 뭔가 발문이 조금 어렵게 막 뭔가 제시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처음에 겁을 먹거나 이제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인다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분석을 좀 해보고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사유하는 시간이 많이 갔다 보니까 이거를 어렵게 나와 있는 발문이더라도 이게 분명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쉬운 말로 나이가 좀 재구성을 하면서 이 기출이 지닌 의미를 좀 더 덜 친숙하게 좀 이해하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은 저번보다는 키워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이 수업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좋은 또 수업을 통해서 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없던 능력이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데 그걸 교사라는 건 뭘 해야 되느냐? 이 멍청이들아, 너네 없잖아. 없잖아, 그런 능력. 그걸 내가 능력을 만들어 줄 거야가 아니라 깨주면 되는 거예요. 깨주면 돼. 줄탁동실하죠. 밖에서 어미새가 쳐주고 근데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병아리는 죽습니다. 엄마가 쳐주지 않아도 죽고 혼자 못 깨니까요. 그게 그게 말이 우리가 줄탁동시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우리 저 국교론 용어로 국교론에서 이론적 용어 있지 않습니까? 비계이면서 근접 발달 혼자는 못하는 거야. 근접 발달 영역에 있는 걸 밟아 디딤돌만 놔주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또 깨달아 주시고 예, 또박이님. 네, 저는 일단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과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 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작품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면서도 뭔가 시험에 대한 부담은 좀 전보다는 덜어졌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뭐 하나 어려운 작품을 하나 분석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작품을 분석하려고 또 작품을 읽으면 작품이 좀 쉽게 읽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보이니까 시험 때 솔직히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아는 작품 나온 경우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저는 작품을 하나를 읽어도 제대로 좀 오래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거의 생소한 작품, 매번 처음 읽는 작품 읽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처음 읽어보는 작품의 느낌이더라도 이거를 그냥 읽어보면은 뭐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든 거. 그게 가장 큰 이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체험 프로젝트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고 다양한 질문들 들어보고 하면서 이 작품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체험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이점이자 독서 토론의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박이님도 또 변화된 거 두렵지 않다는 거 작품 보면서 큰 깨달음 또 얻으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우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아이들도 가르쳐 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지만 이제 시나 소설을 봤을 때 되게 머릿속에서 대충 뭉게뭉게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 그런 건 좀 부족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게 작품을 읽으면서 드는 나의 생각이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해석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니면 뭐 구문에 대한 해석 이런 게 머릿속에서 조금씩 문장으로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좀 달라져서 되게 좋았고요. 이걸 크게 느낀 게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물론 성적은 채점을 보면 진짜 처참해요. 처참하고
답을 되게 많이 못 맞췄어요. 못 맞췄지만 그래도 그럴듯한 무언가를 떠올려서 썼다는 게 되게 큰 차이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이제 생각하는 힘은 생겼으니까 이제 엑셀은 생겼으니까 그 방향성을 잘 이제 7, 8월 이제 넘어가면서 문제를 보고 기출을 더 열심히 보면서 이제 조타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벽을 하나를 더 만난 느낌이 들어서 좀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도 있고 체력 저하도 있지만 제일 큰 건 살짝 미묘한 안심감이 드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모든 영역이 이제 막 초석을 쌓았을 뿐이고 여기에 더 올려야 되는 건데 그 힘을 내기가 지금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불안감이나 체력 저하 같은 거는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 같아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해서 같이 힘을 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체험 프로젝트는 사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짜놓은 일정이 있는데 이 실시간 수업 때문에 그 일정이 틀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오늘은 목요일부터 일주일 시작해서 오늘은 원래 교육학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묶여버리니까 막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처음 들어보니까 이제 무조건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매주 분석을 해야 하는 어느 정도의 반강제성이 생기잖아요. 이 체험 프로젝트 덕분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혼자 인강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주 첫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서로 힘든 것도 얘기하고 느낀 것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아, 힘든 게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는데 어려운 것도 다들 겪으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또 잘 보이고 해서 되게 큰 위로를 많이 받아서 4개월 동안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부터 조금 허전해질 것 같고 이제 또 4개월 동안 감사했고 이제 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단 옥탕님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몰랐어요. 딱딱인데 이 내 일정은 틀리는데 막 이런 이게 있었겠지 처음에. 네, 아주 부드럽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잘 이렇게 또 변화되고 도움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붕어빵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이번 주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그 박지원의 한문소설 10편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고 분석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몇 년 전에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는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그 작품 분석하는 거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세어 스터디 하면서 작품을 진짜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문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 점이 참 감사하고, 네, 4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소설까지 다 이제 아마 좀 읽고 또 수업도 듣고 정리를 또 하신 것 같고, 네, 또 방법도 조금 또 익히신 것 같아서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하여튼 감사. 네, 여러분들이 하여튼 해주신 말씀들 좀 정리해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프다, 아프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 6개월 동안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뭐 아무도 이해 못해, 아무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는 밥 먹고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널더러 뭘 하래, 뭐 네가 무슨 뭐 아기를 키워, 아기를 키우신 분도 있어요.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깐난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애기 보시고 밤에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열고 비디오를 시작할 수 없어. 다른 비디오 선택하면 기억됐지. 그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시죠. 이게 쉬운 일이 없네요.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와이파이가 켜지면 불안정하구나. 네. 하여튼 된 거죠? 아, 녹화 안 돼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나요? 아, 되고 있대. 하여튼 아픈 거. 이 아픈 게 이제 진짜 아픈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뭐 면역력이 약화된다든가 뭐 위염이 온다든가 두통이 온다든가 감기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온다고 그랬죠. 계속 겪을 거예요. 이제 아니 너는 시험 볼 때까지 지금 이게 아니고 계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산유화. 개나리가 필 때는 개나리가 피는 거야. 그분이 아픈 거야. 근데 또 안 아파. 게다가 진달래가 필 때는 이게 서로 다르게 아프다는 거지 계속 아플 것 같더니 송원이 나를 저주하나가 아니고 각자 다르게 각자 다른 형태로지만 좀 아팠다 나았다 어떤 분은 또 나았고 아프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거라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우리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 우리가 리쌍입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보면 다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저기 블로리에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흥성스러워 정말 흥성스러웠을까요 그 사람들? 블로리 폭죽 터트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 보이는 거야? 나만 구렁텅이야.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아픈 게 있고 괴로운 게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조금 함께 나눠서 그 짐을 좀 덜어주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 또는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것 내가 질문하지 않았던 것들을 서로 질문하면서 뭐 조금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 심이 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약간의 강제성 뭔가 이제 참여하려다 보면 뭔가 질문도 해야 되니 공부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으로 조금 크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작다고 말했지만 되게 크게 성장하신 거예요. 진짜로 크게. 제가 지난주 계속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물에 빠진 놈 건져주면 보따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건 별 이제 나왔으니까. 뭐 이거 살아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깨달은 걸 깨닫기 위해 누군가는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4년간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거나 그죠? 그런 오페라 유명한 거 알아요? 노량진의 유령? 삼선 슬리퍼를 신고 노량진을 5년째 6년째 배회하고 있는 유령이라는 그런 오페라 한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참여해 볼까요?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하더라도 못 찾는 거야. 이런 길을 여러분 지금 깨달았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느끼는 이 바들은 정말 위대한 일이고 여러분이 내재하고 있었던 힘이 그거라고 좀 자부심 가져도 좋고요. 근데 어때요? 딱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보이게 되니까 어때요? 또 아쉬운 게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만 일단 그거부터 칭찬하고 그거부터 감사해야 하고 제가 그 혹시 유튜브에 그 중고등학생 학부모님 대상 인문학 강연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나한테 너무 조금 줘가지고 왜냐면 다음에 교육감 온다고 교육감 앞에 땜빵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한 15분 정도 시간 나한테 주겠다. 근데 왜냐면 이제 그거 있잖아. 뭐 스타 오기 전에 그 사전 분위기 띄우는 거 부탁을 이제 학교에서 하셔가지고 나가서 이게 도와드린 건데 짧다 보니까 이제 다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걸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은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 은자야 그게.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온다고 막 이제 막 급해가지고 이제 빨리 마무리했는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우리가 출제자의 눈
문학을 보는 눈 다 눈이잖아요. 이게 눈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은혜로움 속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어떻다? 원망만 있어요. 안 되는 거. 나 자신에 대한 원망, 부모님 원망, 형제자매 원망, 주변 사람 원망, 괜히 지나가는 사람 나 쳐다봤다고 원망, 어깨 부딪혔다고 원망, 발 밟았다고 원망. 그죠? 근데 은이라는 건 연결돼 있다는 것이고, 뭘 봐라? 고마움을 보라는 얘기. 그것도 눈이에요. 바로 안 생깁니다. 작품을 보는 눈 바로 안 생기는 것처럼 고마움을 보는 눈도 바로 안 생겨요. 보려고 해야지 보인다. 내 주변. 그럼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죠?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바로 그 감사함을 보답하는 것. 이게 은혜의 핵심 원리입니다. 고마움, 내 삶 자체가 고마움의 연속이구나. 감사함의 연속이구나.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 철부지 알아요? 안 넘어. 아이고, 색깔도 마음에 안 돼. 여기다 썼어요. 철부지가 이제 우리말인 것으로 대체로 많이 아십니다. 순 우리말로. 근데 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철부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때를 알아야 한다. 이게 때철자예요. 이 풀초자 위에 풀초자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게 요게 철자예요. 철든다는 거. 이 철들었다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의젓하다든가 뭐. 근데 가장 근원적인 철이 들었다는 건 뭐냐? 고마움을 볼 줄 아는 인간. 그리고 그 감사함에 보답할 줄 아는 인간. 그걸 아는 사람을 철들었다라고. 그걸 모르면 제가 했죠? 지랄. 철부지잖아요. 이것도 철부지. 근데 알매 뭐라 그랬죠? 지랄은 알미 어그러진 거야. 모르는 거죠. 감사함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제가 왜 또 이야기를 또 꺼냈을까요? 제가 예전에 감사일기 써봅시다. 왜 또 꺼냈을까? 지금 갑자기 여기서 우리 임용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고마움과 감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요건 사실 알자인데 지랄의 알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요게 지랄, 이게 어그러질 날자예요. 어그러질 날, 요거. 요게 나무 목자. 나무의 묶음을 칼로 풀어.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게 칼을 난도질을 해서 다 풀어져 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그러질 날자야 위에 있는 거는. 밑에는 어그러질 알자고. 뭘 써도 똑같아요 사실. 지랄이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야. 고마움을 모르는 거. 감사함을 모르는 거.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당연하지. 당연하지 게임을 내가 제일 싫어해. 당연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얻고 나면 뭔가 갖고 나면 당연한 거야 이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걸 얻게 된 게 누구야? 꺼낸 게 여러분이죠.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왜 다시 은인가? 왜 다시 고마움? 왜 다시 감사함인가? 뭐 때문에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합격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이 합격을 보장한다.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앞에 이거 깨달았는데 앞에 차고 넘치는 게 또 너무 많아. 그럼 어때요? 또 괴롭고 하기 싫고 그러면 이제 막 출제자도 원망스럽고 문제 안 풀리면 이 기출한 놈 그럴 수도 있잖아. 이 기출한 이 교수놈 이 벼락이나 맞아라. 이 시험 출제 기간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그냥 벼락이나 맞아라.
그죠? 종종 병력 황파무관. 무간지옥에 그냥 마침내 그냥 벼락 맞고 그냥 무간지옥에 떨어져라. 불쑥불쑥.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막 싫어져. 왜 이거 모르는 거야? 왜 또 모르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 은을 모르는 거라고. 나 자신에 대한 고마움. 나 자신에 대한 감사함부터 시작하고 부모님, 형제, 참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내 마음에 10에 10 만족하는 세상은 없다고요. 그런 세상. 도래하지 않아. 그래서 성현들이 10에 한 3, 4만, 4, 5만 만족하면 감사히 여기고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또 따져볼 거 있어요. 10개를 세보고. 그중에. 그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은 5 이상 만족이야. 왜요? 걸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뛸 수 있죠? 먹으면 나오죠? 지금 1년째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좀 힘들긴 하지만 나오는 게. 먹으면 나오고 맛도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꽃향기도 맡을 수 있고 바람도 느낄 수 있고 이미 5 이상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부족한 거. 만족 안 되는 거, 충족 안 되는 거 때문에 내 마음을 끓이고 불을 끓이고 화택, 불의 집 속에. 그러니까 그래서 한 글자야. 은. 찾아라. 있다. 고마움이 있다. 감사함이 있다. 근데 나부터 시작해. 여러분 혹시 적혈구와 백혈구가 고마운가요? 눈물나게 고마운가요? 여러분 적혈구, 백혈구가 고맙냐고요? 안 고맙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 말 해줬어. 고마워.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어. 걔 잡놈. 근데 내 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니까 은혜의 삶이. 적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적혈구의 역할. 피에서. 피를 운반해요. 전달해요. 적혈구는요. 돌아오는 피예요. 나갔다 돌아오는 피입니다. 돌아오는 거. 심장에서 나가서 뭘 갖고 돌아와요? 쓰레기를 갖고 돌아와요. 온갖 노폐물과 쓰레기 집더미들을 싹 쓸어서 돌아오는. 백혈구는 어떤 역할일까? 백혈구. 세균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는 잡아먹 죽인다. 근데 이 표현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한다? 백혈구가 세균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딱 세균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있잖아 이런 애들. 이렇게 갖고 머리에 이렇게 달리고 꼬리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공격하려고 해. 그럼 백혈구가 싹 등장.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싸다고 때리나요? 실제 보면 이렇게 세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얘가 착 나와서 막 코를 쏴요. 넓게 몸을 넓게 펴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얘를 끌어안아줘요. 그럼 얘가 사랑으로 얘가 사랑. 사랑의 화신이 뭐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서 이미 사랑을 표출하고 대단한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이 있건 뭐든 이미 내 몸에서 그런 감사함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느끼셨으면 좋겠어. 우리 삶으로 크게 안 할게. 공부로 좁힐게. 시험인 거 좁힐게. 요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아. 계속 불만, 만족 안 되는 거. 내가 못 가진 거. 내가 아직 못 가진 지식들을 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이것도 이해 못해? 딴 애들은 다 웃고 웃으면서 저렇게 잘 적어내는데 난 왜 이래? 를 계속 느낄 거야. 앞으로 이제 문풀 모의 사람은 더 크게 느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그래 나 부족하지. 맞아. 채워갈래. 근데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내가 발문을 봐야 된다는 중요성. 또 보기. 여기에 이런 지문들에 뭔가 있구나라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내가 6개월 동안 그나마 분석하면서 우리 아까 계속 하셨던 말씀이야. 이 여러분이 가진 게 너무 소중한 거다. 근데 자꾸 얘는 당연하지. 모두 다 가진 능력이야. 근데 나가 가졌다는 게 뭐가 자랑스러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숨을 못 쉬어.
근데 쉬고 있으니까 어때? 너도 쉬고 너도 쉬고 너도 쉬고 너도 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장 내 입을 1분만 막아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마움, 감사. 찾아야 느껴집니다. 당연한 건 절대 없어요. 부모님에게 섭섭한 것도 있고 내 마음을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모님의 진짜 은혜 그거는 갚을 수 없는 형제자매, 동료 크게는 하늘과 땅. 고마워요? 땅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해가 비치지 않는다면 그게 저는 그냥 여러분 짧게 말하면 시험에 성공하는 그냥 원초적인 근본입니다. 더 크게 나가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한 글자 그게 고마움을 발견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가까운 가족이고 주변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스트레스도 조금은 없을 수는 없어요. 줄이는 거, 두통, 지통, 생리통, 위장장애, 배변장애도 줄일 수 있는 또 시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내 자신, 그다음으로부터의 고마움, 감사. 그래서 전부터 자꾸 한 줄 일기라고. 이제 안 쓰되 또 처음에만 이렇게 뭐 좀 항상 처음에만 첫 발을 열심히 디디다가 또 르르르르 그러지 말고 정성심 꾸준히 해나가는 게 앞으로도 여러분 뭐 체험은 일단은 멈추지만 카페에다가도 한 줄 한 줄씩 여러분 깨달아가는 것들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뭐 노트에다가 해도 좋고 그렇게 꾸준히 여러분 노트나 카페에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와요 뭔가 저릿한 이런 느낌이 그때가 또 한 번 여러분이 한 단계 또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감사함으로 또 표현하는 그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 보내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좀 덜 아플 것이고 또 머리도 좀 회전 잘 될 것이고 마음이 덜 무거우니까 수승화강 물기운 시원한 기운이 올라오고 화기운 뜨거운 기운이 내려가야 머리가 서늘해져. 그럼 이런 은혜에 대한 생각 감사한 고마움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하는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지만 한 명이라도 한다면 나는 말할 거야. 촉수명상. 내가 여기서 던지는 말은요. 여러분의 일상과 시험과 무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엉뚱뻥뚱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나한테 무슨 명상을 하라고 그래. 시험에 나올 거나 찍어주지. 가라앉히면 보여요 여러분. 가라앉혀라. 아침은 가장 좋은 방법 촉수명상. 새소리, 물소리 같은 거 틀어놓고 10분 동안. 그게 수승화강이에요. 머리가 뜨거운 걸 그럼 뭐 어떻겠어요? 이렇게 내 가라앉으면 어떻겠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져. 그럼 면역력이 좋아져. 그러면 덜 아파. 그럼 이게 시험에 좋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말만 하는 거야 나는.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좀 과일, 야채, 비타민 이런 것들 또 음식 섭취. 음식 섭취도 너무 중요해 이게. 아무거나 먹고 그냥 대충 때우고 공부나 해야지 안 돼요. 다 영향을 미쳐요 내 온 몸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과일, 야채들 좀 드시면서 인스턴트보다는 조금 그래도 세 끼 다 그랬다면 좀 한 끼 정도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게 뭐에 좋냐 하면 시험에 좋아. 이렇게 말해야지 듣지. 그래야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가 낮춰진다고. 그래서 마음도 그렇게 바꾸고 은이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촉수명상으로 가라앉혀주고 먹는 음식 마시는 걸 통해서도 가라앉혀주고 그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당히 완화된다는 거야. 그러면 호르몬이 나와요. 그냥 엉뚱벙뚱한 헛소리가 아니라 몸에서 도파민이나 이런 게 좋은 게 나온단 말이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학습도 잘 돼요.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누수되는 시간 적고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거.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좀 이걸 따라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루에 최소한 5,000보 정도는 걷자. 5,000보 정도. 앱 켜놓고 밥 먹고 한 3,000보씩 한 2번 정도. 그럼 환기도 되고. 이건 다 어디로 통한다고요? 임용 학교로 통합니다. 해라.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립니다. 내가 업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저에게 온다면 여러분이 1월부터 6월 때까지 느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몸풀 모의고사가 이제 있는데 온다면 이제 여러분이 6개월 동안 갈고 닦았던 능력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다시 6개월 동안의 능력을 다시 더 갈고 닦게 만들어 드리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단순 암기에서 풀어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 시간 또 마치고 또 질의응답 시간으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